자, 현대시 A형, B형 공통지문이죠. 공통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3번 문제를 보면 가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44번은 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나의 A2에 대한 감상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문을 보고는 44번을 해결하고, 나지문을 보고는 45번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문부터 볼까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예요. 아침 이미지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막 뭐가 생겨나고 이러는 분위기가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둠의 의미는 소멸의 의미가 좀 강하고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데요. 오히려 상승의 이미지에 가깝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전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공감각적 심상이죠.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4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죠.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에서 기존의 사물들이나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역시나 틀렸습니다. 4번은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태양이 밝게 비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명력들이 막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기있게 표현한 것이죠. 4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세상은 개벽을 한다. 이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시를 한번 또 보면,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예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불을 끄게 되면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조용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은 B도 읽어야겠네요. 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는 환하다. 별빛이 묻어서 낭낭하다. 원래 껌껌해지면 막 이런저런 소리들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자, B를 한번 볼까요?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 작은 벌레들의 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된다. 맞죠?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지금 이 시적 화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D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눌러 되돌아갔을 것이다. 자, 뒤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 같은 걸 틀어놓으면서 그런 풀벌레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들이 방 안 가득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거죠. 4번 맞고. 자,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르게 세상 앞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소리들이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물어 조금은 밤해진다. 자, 이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허파라는 것이 곧 내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었고요. 43번 문제를 한번 보면 가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둠에 굵은 글씨가 되어 있을 때 이미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1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1번은 맞고요. 2번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어. 어둠이라는 게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끄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풀벌레 소리들이 가득 들어오게 됐습니다. 2번도 맞죠? 3번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 아침이니까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이죠.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 어두워지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3번도 맞고요. 4번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한다. 딱 온갖 물상들이 생겨나고 활기차게 변화했어요.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뭐라 했죠? 고요해지고 풀벌레 소리들이 느껴지고 막 이랬어요. 분위기가 변화했네요. 5번 보니까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 맞죠? 막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했으니까. 근데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이라고 했어요. 물론 풀벌레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고 이러니까 포용력에 가깝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용력이라는 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까지는 애매할 수 있어도 보다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둠이 순응하든지 뭐 어둠이 밝음의 이미지에 굴복한다, 순응한다 이런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겠죠. 공통지문으로 나온 현대시 부분은 상당히 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부터 풀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빠르게 전체적인 그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신 있는 지문을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자, 이상 현대시 AB형 공통지문을 설명한 김민수였습니다.